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예고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한대행은 물론 한대행 탄핵 소추 때 대행직을 승계할 다른 국무위원도 연쇄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줄탄핵이니 연쇄 탄핵 같은 말로 위협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도 안 된 한 대행은 물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묻지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 탄핵 사건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권한대행이 파면될 경우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면서 직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같은 이유로 한 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복과 다름없습니다. 탄핵 소추라는 처형대에 국무위원들을 차례대로 세우겠다는 줄탄핵은 폭력 영화를 연상시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방식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 13건 중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9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런 국력 낭비와 혼란에 대한 사과 대신 연쇄 탄핵을 예고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무책임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김어준 씨, 민주당 초선 70명 전원을 내란 음모죄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어준 씨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 대표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 내란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일부에선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과 권한대행까지 직무가 정지돼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복귀 이후 정부가 내각을 재정비하고 여야가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도 부족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시 내각 총탄핵과 내란죄 고발이라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통제 불가능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4월 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하는 줄탄핵을 예고했습니다. 권한대행 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행을 함께 탄핵 소추하는 쌍탄핵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비상 상황에서 줄탄핵, 쌍탄핵 같은 말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 대행을 압박하는 것은 마 후보자가 헌재에 추가로 투입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신들의 뜻대로 결론 날 수 있다는 다급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소추를 기각하고 한 대행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지 일주일 만에 동일한 이유로 다시 탄핵 소추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법률이 정한 일사부재리에도 어긋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위협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한 대행 재탄핵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자동적으로 임명하고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지도부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당론 채택 여부를 숙고하자는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로 예고한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가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상호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도 어려움에 처합니다. 통상 전문가인 한 대행이 87일간의 직무 정지에 이어 또다시 탄핵 소추가 된다면 민주당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재탄핵 카드를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중국군이 1일 여러 방향에서 대만을 에워싸고 진격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도 2차례 같은 훈련을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나날이 높이는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실제 불장난을 벌이면 동북아 상황을 볼 때 그 불똥이 한반도로 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우려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달 중순 우선 확정한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에서 미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표현이 과거보다 더 구체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주한 주일 미군도 붙박이로 둘 수 없고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미국이 하는 생각이라고 분석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회의에 참석한 미국 전문가들은 대만 유사시 주한 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이동 배치되거나 후방 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자국군을 원하는 대로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트럼프 아닌 다른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충돌 같은 중대한 군사적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은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체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해외 미군을 운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만 유사시 주한 미군의 개입을 인정하면 중국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될까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가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라고 말할 만큼 정치인들이 국제 정치에 무지한 탓도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0이 아닙니다. 중국이 도박을 벌이면 한반도에 제2전선을 만들어 동북아 미군을 양분시키려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주한 미군 공군 전력은 대만 방면으로 투입될 것이지만 이를 막으려 중국이 주한 미 공군 기지를 먼저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차 준비기일에서 첫 재판을 5월 20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후 6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해지는 원칙은 없지만 첫 재판은 마지막 준비기일로부터 1, 2주 뒤, 늦어도 한 달 안에 잡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50일 뒤로 잡았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도 좋다 하고 했지만 재판부가 4월에 다른 재판들이 잡혀 있고 이 재판을 급하게 할 이유도 없는 것 같다며 재판을 늦췄다고 합니다. 다른 재판이 있어도 재판부 의지만 있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얼마든지 재판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재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후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어서 복잡할 게 없습니다. 위증한 사람도 1심에서 위증을 인정했습니다. 2심이 채택한 증인도 2명뿐이어서 하루면 재판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 기일을 2차례 나눠 잡고 선고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1심은 증인의 위증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위증교사가 사실이면 재판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법적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 2심 재판부는 신속 재판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5월 20일은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여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을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사표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1심 유죄 선고가 2년 2개월 만에 나왔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2년간 맡아온 재판장도 선고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판사들이 이 대표 재판은 신용만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2일 치러진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기초단체 5곳 중 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도 이겼습니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성향인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 한 곳을 이기는 데 그쳤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전남 담양 군수 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은 서울, 충청은 물론이고 자신의 텃밭인 부산, 경남 선거에서도 크게 졌습니다. 서울 구로, 충남 아산, 거제 등은 직전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3년 전 지방선거 승리 때와 반대로 이 4곳 모두에서 외면받았습니다. 부산교육감도 3년 만에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갔습니다. 진보인 김 후보는 51%를 득표, 두 보수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했고 이것이 오늘의 계엄과 탄핵 사태 근본 원인이 됐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얻고 민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뼈를 깎는 쇄신과 개혁을 했다면 그 후 사태 진행은 지금과 상당히 달랐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극심한 내분 끝에 계엄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26%대에 그쳤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말에 그쳐선 안 됩니다. 진짜 달라져야 합니다.